경찰견 훈련장의 뜨거운 여름 오후, 진돗개 백호의 귀가 갑자기 쫑긋 서올랐다. 순수한 백색 털을 가진 이 아름다운 진돗개는 보통 차분하고 침착한 성격으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뭔가 다른 기운을 감지한 듯했다. 백호야, 왜 그래? 경사 이수진이 백호의 목줄을 느슨하게 잡고 있었다. 3년간 함께 근무해온 그녀는 백호의 모든 행동 패턴을 꿰뚫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백호가 보이는 반응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강원도 춘천의 군부대 내 장비창고에서 열린 경찰견 시범훈련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김준영 대령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경사 이수진, 충분히 봤습니다. 백호의 훈련 수준은 기대 이상이네요. 하지만 그 순간 백호가 갑자기 목줄을 끊고 달려갔다. 수진은 당황했다. 백호는 절대 명령을 어기지 않는 개였다. 주변 군인들 사이로 수군거림이 퍼졌다. 백호, 이리 와. 수진이 외쳤지만 백호는 이미 폐기된 K2 전차들 사이로 사라졌다. 이게 대한민국 최고의 경찰견이라고요? 박상현 중위가 비꼬는 투로 말했다. 수진은 박상현의 도발적인 말투를 무시하고 백호를 쫓아갔다. 문제는 훈련이 아니었다.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창고 끝자락에서 백호를 발견했을 때 수진은 충격을 받았다. 백호는 오래된 K2 전차 해치를 미친 듯이 핥히고 있었다. 그의 발톱이 금속을 긁는 소리가 귀를 찢었다. 백호야, 그만해. 수진이 등을 쓰다듬었지만 백호는 더욱 필사적으로 해치를 핥히며 낑낑거렸다. 김준영 대령이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경사 이수진, 당장 그 개를 통제하시오. 아니면 이 부대에서 나가시오. 대령님, 뭔가 이상합니다. 수진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백호가 뭔가를 감지한 것 같습니다. 감지라니요? 여기는 안전한 군사시설이지 개놀이터가 아닙니다. 김대령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짜증이 배어 있었다. 수진은 백호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했다. 백호는 계속해서 같은 지점으로 돌아와 낑낑거리며 핥히고 있었다. 이것은 훈련 실수가 아니었다. 대령님, 백호는 절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뭔가 발견한 겁니다. 거부합니다. 김대령이 2명의 군인에게 손짓했다. 이 전차는 내일 해체될 예정입니다. 여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수진은 확신했다. 백호가 계속 같은 지점으로 돌아가며 낮게 으르렁거리는 것은 확실히 뭔가를 발견했다는 신호였다. 2분 드리겠습니다. 그 개를 데리고 나가시오. 김대령의 어조는 냉정했다. 수진은 백호 옆에 무릎을 꿇었다. 백호가 잠시 핥히기를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거의 인간적인 절망감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수진은 자신의 경력을 걸 수도 있는 결정을 내렸다. 대령님, 수진이 일어서서 김준영 대령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공식적으로 이 전차에 대한 수색 허가를 요청합니다. 거부합니다. 모든 존경을 표하지만 제 경찰견이 이 차량에 대해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내부에 위험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틀렸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박상현 중위가 기침을 했다. 대령님, 경사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게 어떨까요? 몇 분이면 됩니다. 김대령의 턱이 경직됐다. 1시간 주겠습니다. 이 마녀 사냥이 끝나면 당신과 당신 부서에 정식으로 항의할 것입니다. 그는 박상현을 향해 돌아섰다. 중위, 이 수색을 감시하시오. 김대령이 화를 내며 떠난 후 수진은 다시 백호 옆에 무릎을 꿇었다. 뭘 말하려는 거야, 친구? 박상현이 다가왔다. 당신 개가 맞기를 바라는 게 좋을 겁니다. 아니면 우리 모두 곤란해질 테니까요. 백호는 절대 틀리지 않아요. 전차에 접근할 수 있나요? 박상현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비팀을 부르겠습니다. 정비팀이 봉인된 해치 작업을 시작했을 때 수진은 주변 군인들에게 말했다. 모두 뒤로 물러나세요. 백호의 눈은 전차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몸은 활을 당긴 것처럼 긴장되어 있었다. 최소 1년은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정비사 중 한 명이 땀을 닦으며 말했다. 푸는 흘러갔다. 수진은 주변 군인들의 시선이 따가운 것을 느꼈지만 백호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도 흔들릴 수 없었다. 마침내 금속이 끽끽거리며 저항하는 소리와 함께 해치가 열리기 시작했다. 백호가 크게 2번 짖었다. 발견 확인 신호였다. 내부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기계음이 아닌 인간의 소리였다. 박상현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지? 수진이 허리띠에서 손전등을 꺼내들었다. 빛이 전차 내부의 어둠을 가를 때 그녀는 숨이 막혔다.
구석에 한 남자가 비투성이 상태로 누워있어. 그는 노트북과 서류 뭉치를 꽉 쥐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빛에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의무병을 불러요? 수진이 외치며 전차 안으로 들어갔다. 주변 군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의무병들이 급히 호출됐다. 남자의 입술이 움직이며 거의 들리지 않는 말을 중얼거렸다. 그들이 내가 증거를 가져간 걸 알고 있어요. 알게 되는 사람은 누구든 죽일 거예요. 백호가 수진 옆으로 기어들어와 떨리는 남자의 손에 코를 갖다 댔다. 백호는 마약이나 폭발물을 찾은 게 아니에요. 수진이 숨가쁘게 말했다. 남자가 놀라운 힘으로 말을 이어갔다. 파일을 가져가게 하지 마세요. 군사계약, 무기 거래. 그의 목소리가 약해지며 의식을 잃었다. 수진은 전차 입구로 다가오는 군화 소리를 들었다. 백호를 바라보니 백호는 의식을 잃은 남자 옆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앉아 있었다. 처음의 흥분은 이제 완전한 경계심으로 바뀌었다. 그 순간 둘 사이에 무언의 이해가 스쳤다. 그들은 방금 뭔가 큰 것, 위험한 것에 발을 들여놓았고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다. 김대령이 앰뷸런스 옆구리를 거칠게 두드렸다. 민간인은 안 됩니다. 부대 의무실로 즉시 이송하시오. 그의 어조는 논의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수진은 군인들이 부상자를 앰뷸런스로 옮기는 동안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유지했다. 대령님, 그에게는 외상 전문의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김대령이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이제 이것은 군사 문제입니다. 박중희가 당신을 부대 밖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백호가 수진 옆에서 낮게 울었다. 수진은 안심시키는 손을 백호의 등에 올렸고 개의 몸이 긴장되어 있는 것을 느꼈다. 대령님, 피해자가 무기 거래를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형사수사 사안일 수 있습니다. 김대령이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당신이 들은 것은 중상을 입은 사람의 헛소리일 뿐입니다. 그의 눈에 조용한 경고가 번뜩였다. 이해했습니까? 수진이 그의 얼음장 같은 시선을 받아냈다. 박상현이 다가왔다. 이전의 회의로는 사라지고 뭔가 불분명한 것으로 대체됐다. 차량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진은 이것이 초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와 백호를 부대에서 내보내려는 것이었다. 앰뷸런스가 떠났고 백호는 그것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그의 몸은 긴장되어 있었고 낮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당신 개가 달라 보이네요. 박상현이 그들이 걸으며 조용히 말했다. 뭔가 잘못됐을 때 항상 알아차리죠. 박상현이 말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이 수색은 말이 안 됩니다. 수진이 그를 바라봤다. 무슨 뜻인가요? 이 전차는 3일 전에 검사를 받았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뱃속이 차가워졌다. 확실한가요? 박상현이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런데 이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안에서 나타났어요. 누군가 최근에 그를 거기에 넣은 거죠. 수진이 그를 의심과 희망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봤다. 저를 믿으시는 건가요? 박상현이 한숨을 쉬었다.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일어난 일은 정상이 아니었어요.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 차 문을 열었다. 백호가 안으로 뛰어들었지만 그녀가 운전할 때까지 긴장을 풀지 않았다. 뭔가 알게 되면 연락주세요. 수진이 명함을 받아 대답 없이 넣었다. 부대에서 나오는 길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수진은 백미러를 여러 번 확인했다. 아무도 그들을 따라오지 않았다. 충분히 멀어진 곳에서 그녀는 버려진 쇼핑센터 뒤에 차를 세웠다. 재킷에서 노트북을 꺼낼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우리가 도대체 뭘 발견한 거지, 백호야? 노트북을 켰다. 암호가 걸린 USB가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휴대폰에 연결했다. 기밀 파일들, 화물 명세서, 금융 이체 기록, 감시 기록들. 문서들은 충격적인 내용을 드러냈다. 군사 무기가 테러 조직을 포함한 불법 구매자들에게 전용되고 있었고 계약서에는 김준영 대령의 서명이 있었다. 수진이 숨을 죽였다. 맙소사. 다음 파일로 넘어갔다. 한 남자의 사진과 함께 이름이 있었다. 박민수, 보안 컨설턴트. 그 아래 메모가 있었다. 내부 위협 제거 대상. 백호가 낮은 소리를 냈다. 수진은 자신의 파트너가 긴장해서 공기를 킁킁거리는 것을 깨달았다. 검은색 SUV가 길을 천천히 지나갔다. 수진의 차 옆에서 속도를 늦췄다가 계속 갔다. 수진이 노트북을 닫고 차를 시동 걸었다. 우리 움직여야 해. 그날 밤 백호를 집에 데려갔지만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휴대폰이 진동했을 때 그녀는 화면을 보고 뱃속이 서늘해졌다.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 부대병원에는 박민수라는 사람의 기록이 없습니다. 수진이 빠르게 답장했다. 당신은 누구세요? 민수의 친구입니다. 아무도 믿지 마세요. 3분 후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수진이 권총을 뽑고 문구멍을 들여다봤다. 서울경찰청의 상관인 최재훈 경정이 긴장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수진은 그가 자신의 상관에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빠르게 타이핑했다. 당신 경정이 군 경찰과 함께 왔습니다. 도망치세요. 그녀는 경찰 무전기를 껐다. 백호가 그녀를 바라봤다. 수진이 백호의 등을 쓰다듬었다. 그들은 뒷문으로 나갔고 바로 그 순간 경찰차들이 건물을 둘러싸는 것을 봤다. 수진과 백호는 골목으로 달려가 뒷길을 따라갔다. 그녀에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일회용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번호를 눌렀다. 강민호, 수진이야. 잠깐 멈춘 후 4년 만이야. 지금 도움이 필요해. 주소를 불러준 후 침묵 끝에 강민호가 단 2단어만 말했다. 30분. 수진이 전화를 끊고 백호를 바라봤다. 백호는 금색누로 가득 찬 충성심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백호의 귀 뒤를 쓰다듬었다. 알아 친구야. 쉽지 않을 거야. 기다림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수진은 버려진 건물의 그림자에 숨어 백호를 가까이 두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더 이상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다. 상관은 연루되어 있고 군대는 부패했다. 차의 헤드라이트가 나타났다. 백호가 경계했다. 수진이 무기에 손을 뻗었다. 차가 멈췄다. 문이 열리고 70-100발을 가진 키 큰 남자가 나왔다. 또 문제에 빠졌구나, 수진아? 탐사기자이자 전직 해병대원인 강민호가 물었다. 몇 년 전 백호를 강제 은퇴해서 구해준 사람이었다. 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상상도 못할 거야. 강민호가 백호를 바라본 다음 그녀를 봤다. 차에 타. 여기서 나가야 해. 주저없이 수진과 백호가 차에 탔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차가 사라졌다. 검은 SUV가 모퉁이에서 헤드라이트를 켜고 나타났다. 우리를 미행하고 있어. 수진이 중얼거렸다. 강민호가 가속했다. 그럼 꽉 잡아. 재밌어질 거야. 엔진이 굉음을 내며 강민호가 가속하면서 옆길로 급하게 돌았다. 백호는 뒷좌석에서 견고한 자세를 유지하며 모든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봤다. 수진이 백미러를 봤다. 검은 SUV가 여전히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고 모든 회전을 따라했다. 이건 단순한 체포가 아니야. 수진이 중얼거렸다. 강민호가 핸들을 돌려 두 산업 건물 사이의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그럼 지금 그들을 따돌리지 않으면 다른 기회는 없을 거야. 수진이 안전벨트를 꽉 잡았다. 강민호가 가속하는 동안 꽉 붙잡고 있었다. 그 해커와 아직 연락이 되나? 되지만 연락하면 그들이 알아차릴 거야.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 수진이 반박했다. 검은 SUV가 골목 출구에 나타났다. 앞 유리는 2명의 무장한 남자들을 보여줬다. 그들이 쏠 거야. 수진이 경고했다. 강민호가 급하게 회전해서 적절한 순간을 피했고 수진이 쏘았다. 총알이 SUV의 앞바퀴를 맞췄고 차가 통제를 잃고 기둥에 충돌했다. 좋은 사격이었어. 강민호가 칭찬했다. 수진이 백미러를 봤다. SUV는 무력화됐지만 그것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었다. 지원군을 보낼 거야. 우리에게 은신처가 필요해.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장소를 하나 알고 있어. 그들은 산업지구에 버려진 창고에 도착했다. 강민호가 엔진을 끄고 수진을 봤다. 지금 나를 믿어? 지금은 그런 질문할 때가 아니야. 수진이 먼저 나와 주변을 살폈다. 백호가 차에서 뛰어내려 공기를 쿵쿵거렸다. 창구 문으로 빠르게. 빨리 안으로. 안은 어두웠지만 강민호가 발전기를 켜서 전자장비가 있는 테이블을 비췄다. 내 즉석 사무실에 온 걸 환영해. 수진이 노트북을 테이블에 놓았다. 이걸 해킹해줘. 강민호가 눈썹을 올렸다. 보안 없이? 네, 하지만 여기엔 뭔가 아주 큰 게 있어요. 그가 노트북을 시스템에 연결했다. 시간이 필요해.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백호는 모든 소리에 경계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어. 강민호가 말했다.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을 보고 찌푸렸다. 정보원이 우리와 얘기하고 싶어 해. 그를 믿을 만해? 들어볼 만한 가치는 있어. 그들은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다. 백호가 먼저 나와서 모든 것을 분석했다. 이 개는 귀중한 자산이야.
강민호가 주목했다. 수진은 그를 무시하고 무기를 준비 상태로 유지했다. 후드를 쓴 남자가 그림자에서 나왔다. 조심스럽군요. 당신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지에 달려있어. 수진이 답했다. 남자가 백호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게가 박민수를 찾았다니 인상적이네요. 누군가가? 강민호가 끼어들었다. 남자가 답했다. 당신들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누군가요? 수진이 발장을 꼈다. 뭘 알고 있는 거야? 이 계획은 춘천 부대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 기지에 퍼져 있어요. 진짜 범인들은 훨씬 높은 곳에 있습니다. 수진이 한계를 느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속삭이기 전에 주변을 둘러봤다. 군사계약과 가까운 국회의원. 강민호가 긴장했다. 증거가 있어? 남자가 봉투를 건네줬다. 수진이 열어보니 사진들, 문서들, 이름 목록이 있었다. 그녀는 한 이름을 알아봤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네. 정보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파고들면 표적이 될 겁니다. 백호가 으르렁거렸다. 시야에 불빛들이 나타났다. 세 대의 검은 SUV들. 정보원이 창백해졌다. 우리를 찾았어. 수진이 무기를 뽑았다. 지금 나가야 해. 남자가 옆 출구로 달렸다. SUV들이 앞으로 움직였다. 무장한 남자들이 나왔다. 뛰어! 강민호가 외쳤다. 수진과 백호가 옆 출구로 달렸다. 백호가 공격자 중 한 명에게서 벗어났다. 수진이 쏴서 한 남자의 다리에 상처를 입혔다. 출구로 향했다. 그가 비상 게이트를 열고 셋이 길로 뛰어나왔다. SUV들이 그들을 따라오려고 돌았다. 저기 차가 기다리고 있어. 강민호가 외쳤다. 백호가 앞으로 달렸다. 수진이 뒤를 돌아보니 남자들이 차에 타고 있었다. 그녀와 백호가 주차된 차에 뛰어탔다. 강민호가 열쇠를 돌렸다. 엔진이 갱음을 내며 차가 출발했고 바로 그 순간 SUV들이 그들을 따라잡았다. 수진이 깊게 숨을 쉬었다. 이제 우리 완전히 곤란해졌어. 강민호가 미소를 지었다. 더 심한 상황도 겪어봤잖아. 수진이 백호를 바라봤다. 백호는 도로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이번엔 달라. 차가 밤속으로 사라졌고 세 대의 SUV가 뒤를 쫓고 있었다. 타이어가 끽끽거리며 강민호가 급회전을 해서 추격을 벗어나려고 했다. 수진이 GPS를 봤다. 시 외곽에 모텔이 있어. 조용한 곳이야. 강민호가 동의하고 가속했다. 모텔에 도착해서 뒤쪽에 주차했다. 수진이 먼저 나와 주변을 살폈다. 안전해 보여. 수진이 중얼거렸다. 백호가 공기를 크쿵거리고 앞으로 가서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그들이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수진이 배낭을 바닥에 던졌다. 계획이 필요해. 강민호가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가져왔다. 이 파일들을 해독할게. 이게 우리의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어. 수진이 문 옆에 누워있는 백호를 바라봤다.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해? 강민호가 노트북의 문서 중 하나를 올려다봤다.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만큼 가까워. 수진이 상황의 무게를 느끼며 한숨을 쉬었다. 그럼 빨리 행동해야 해. 백호가 밖에서 뭔가를 듣고 머리를 들었다. 수진이 얼어붙었다. 발소리. 누군가 문 밖에 있었다. 그녀가 무기를 잡고 강민호에게 불을 끄라고 손짓했다. 어둠이 방을 감쌌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수진이 숨을 죽이고 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백호의 몸이 공격 준비로 긴장됐다. 반대편에서 발소리가 조용하고 계산적이었다. 그들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 강민호가 중얼거렸다. 수진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몰랐다. 갑자기 발소리가 멈췄다. 백호가 귀를 세우고 공기를 킁킁거렸다. 강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그들이 갔어. 아니야. 수진이 옆 창문을 봤다. 그들은 우리를 구석으로 몰아넣으려고 해. 두 남자가 검은 차 옆에 있었고 세 번째는 모텔 방문들을 살피고 있었다. 우리를 잡을 때까지 떠나지 않을 거야. 백호가 조용히 으르렁거렸다. 탈출구가 필요해. 강민호가 속삭였다. 수진이 주변을 둘러봤다. 백호야, 찾아. 걔가 빠르게 방을 킁킁거렸다. 화장실이야. 수진이 말했다. 강민호가 변기 위에 서서 좁은 틈으로 기어나가기 시작했다. 너희 걔가 통과할 수 있을까? 수진이 백호를 봤다. 해보자, 친구야. 걔가 날렵하게 뛰어올라 좁은 공간으로 능숙하게 미끄러져 들어갔다. 반대편에 착지하자마자 전투 자세를 취했다. 수진이 변기 위에 서서 밖으로 나와 젖은 풀밭에 떨어졌다. 차가 필요해. 강민호가 말했다. 그들이 빠르게 움직여 옆 주차장으로 구부정하게 갔다. 저기 픽업 트럭. 강민호가 가리켰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빨리. 백호가 경계를 계속했다. 수진이 뒤를 돌아보니 남자 중 한 명이 그들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픽업 트럭이 마침내 시동됐다. 엔진 소리가 남자에게 경고했고 그가 무기를 뽑았다. 수진은 주저하지 않았다. 지금. 강민호가 가속했다. 남자가 쏘았다. 뒤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백호가 으르렁거렸지만 꿋꿋하게 서 있었다. 두 대의 차가 우리를 쫓고 있어. 수진이 외쳤다. 강민호가 좁은 길로 돌았다. 수진이 첫 번째 SUV의 창문을 열고 쏘았다. 차가 미끄러졌다. 수진이 거울을 보는 동안 그들이 버려진 창고에서 멈췄다. 강민호가 엔진을 껐다. 계획이 필요해. 수진이 노트북을 가져왔다. 안에 뭐가 있는지 보자. 강민호가 파일들의 작업을 시작했다. 백호가 수진 옆에 앉아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다. 보안 시스템이 복잡해. 강민호가 중얼거렸다. 그러다가 비디오가 실행됐다. 화면에는 표시가 없는 트럭들의 무기가 실리는 모습이 보였다. 작전의 중심에는 김준영, 배령이 있었다. 수진이 숨을 죽였다. 우리가 그를 잡았어. 비디오는 계속되면서 서명된 금융 기록들을 보여줬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 강민호가 주목했다. 수진이 동의했다. 하지만 우리가 신뢰하는 누군가에게 이걸 전달해야 해. 그들이 다시 도로로 나왔다. 누가 도울 수 있을까? 강민호가 물었다. 수진이 도로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이전에 나를 도와준 사람. 거의 1시간을 운전한 후 외진 지역에 도착했다. 수진이 주차하고 나왔다. 백호가 그녀를 따라갔다. 그녀가 소박한 집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렸다. 수진이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움이 필요해요, 윤정민 경정님. 윤정민이 한숨을 쉬고 문을 열었다. 수진과 백호가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소박했지만 서류들로 가득한 테이블과 오래된 군용 무전기가 있었다. 윤정민이 백호를 봤다. 아직도 너와 함께 있구나. 항상이요. 수진이 답했다.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노트북을 테이블에 놓았다. 불법 무기 거래의 증거가 들어있어요. 윤정민이 몇 분간 파일들을 분석한 후 노트북을 닫았다. 이건 큰일이야. 알아요. 윤정민이 그녀를 봤다. 내가 도우면 모두에게 위험해질 거야. 수진이 시선을 유지했다. 우리는 이미 위험해요. 윤정민이 침묵했다. 좋아.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겠어. 하지만 너희는 사라져야 해. 그들이 너희를 찾으러 올 거야. 수진이 백호를 본 다음 강민호를 봤다. 그럼 빨리 행동해야 해. 백호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올 모든 것에 준비됐다. 윤정민이 무전기를 가져왔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어.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그가 믿을 만하길 바라. 윤정민이 그녀를 봤다. 나도 그래. 백호가 공기 중에 긴장을 감지하며 다가왔다. 수진이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함께 해낼 거야. 백호가 고개를 기울이며 주의 깊게 봤다. 그녀가 강민호를 봤다. 그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 강민호가 한숨을 쉬었다. 윤정민은 항상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이건 뒷생각 없이 누구든 믿기엔 너무 커. 수진이 발장을 꼈다. 그럼 알아보자. 윤정민의 무전기가 지직거렸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 하지만 지금 행동해야 해. 수진이 백호를 봤다. 어떻게 생각해, 친구야? 백호가 호박색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마치 그들이 준비됐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걸 끝내자. 침묵이 짧고 명확한 답변으로 깨졌다. 30분 후 만날 장소, 자료를 가져와. 윤정민이 수진을 봤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 하지만 지금 아니면 절대 안 돼. 수진이 백호를 바라봤다. 백호는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백호가 믿는다면 나도 믿어. 강민호가 노트북을 닫았다. 그럼 이걸 끝내자. 그들이 집을 나섰다. 백호가 앞장서서 미지의 길로 인도했다. 차가 텅 빈 도로를 달리며 밤의 어둠을 갈랐다. 차 안의 침묵은 거의 숨막힐 정도였다. 뒷좌석의 백호는 밖의 모든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수진이 핸들을 꽉 잡고 있는 동안 강민호는 무릎 위에 노트북을 지키고 있었다. 만날 장소까지 5분. 윤정민이 GPS를 보며 말했다. 수진이 도로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정말 이 사람을 믿어? 윤정민이 한숨을 쉬었다. 이 일에서 누구든 믿을 수 있는 만큼. 강민호가 노트북을 닫았다. 이것은 고위급 군인들과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은 뒤에 꼬리를 남기는 걸 좋아하지 않아. 백호가 조용히 으렁거렸다. 수진이 백미러를 봤다. 뭔가 잘못됐어, 친구야? 걔가 뒤쪽 도로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수진의 등골에 한기가 돌았다. 윤정민이 그녀의 표정을 알아챘다. 뭔 일이야? 헤드라이트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어. 젠장. 강민호가 중얼거렸다. 우연일 리 없어. 윤정민이 권총을 잡았다. 속도를 유지해. 지금 도망치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을 거야. 뒤쪽 차들이 속도를 높였다. 2대의 검은 SUV였다. 그들이 우리를 포위하려고 해. 수진이 말했다. 강민호가 지도를 확인했다. 300m 앞에 옆길이 있어. 우리가 그들보다 먼저 돌 수 있다면 꽉 잡아. 수진이 가속 페달을 바닥까지 밟았다. SUV들도 움직임을 눈치채고 가속했다. 수진이 마지막 순간에 차를 오른쪽으로 던져 좁은 길로 진입했다. 차가 약간 미끄러지면서 먼지가 일어났다. 상황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들이 온다. 윤정민이 외쳤다. 첫 번째 SUV가 같은 길로 돌았고 두 번째가 뒤따랐다. 강민호가 권총을 뽑았다. 그들은 우리를 살려두지 않을 거야. 수진이 속도를 유지했지만 길이 울퉁불퉁했다. 양쪽으로 나무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뒤쪽 SUV가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우리에게 박치기 하려고 해. 강민호가 경고했다. 수진이 핸들을 꽉 잡았다. 걱정하지 마. 나 운전 잘해. 첫 번째 충격이 일어났다. 차가 흔들렸지만 수진이 통제를 유지했다. 백호가 크게 으렁거렸다. 꽉 잡아. 수진이 차를 왼쪽으로 던진 다음 오른쪽으로 던져 SUV가 빗나가게 했다. 윤정민이 창문을 내리고 추격하는 차의 타이어를 겨냥했다. 계속 잡아. 그가 쏘았다. SUV의 앞바퀴가 터져서 차가 오른쪽으로 미끄러져 주요 도로에서 벗어나 좁은 길로 빠졌다. SUV가 그들을 따라오려고 했지만 공간이 너무 좁았다. 운전자가 통제를 잃고 차가 두 개 충돌했다. 침묵이 차를 채웠다. 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벗어났어. 강민호가 긴장되게 웃었다. 정말 운전 잘하네. 백호는 여전히 경계하며 공기를 쿵쿵거렸다. 이제 우리는 더 많은 그런 차들이 나타나기 전에 만날 장소에 도착해야 해. 20분 후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한가운데 버려진 창고에 도착했다. 수진이 차를 주차하고 권총을 준비 상태로 나왔다. 백호가 앞으로 가서 주변을 확인했다. 안전해 보여. 윤정민이 말했다. 강민호가 노트북을 가져왔다. 이걸 끝내자. 윤정민이 큰 창고 문을 열 때 삐걱거렸다. 안에서 한 남자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키가 크고 회색 머리에 진지한 표정이었다. 콜린스, 윤정민. 수진이 남자를 평가하는 눈으로 봤다. 당신이 연락처? 국정원 요원이에요. 강민호가 팔짱을 꼈다. 왜 우리가 당신을 믿어야 하죠? 이튼이 냉소적으로 미소를 지었다. 제가 당신들과 같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수진이 윤정민을 봤다. 안전한가요? 윤정민이 망설였다. 우리의 최선의 기회야. 이튼이 강민호에게 손을 내밀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강민호가 노트북을 열고 파일들을 보여줬다. 이튼이 문서들, 비디오들, 금융기록들을 주의 깊게 살펴봤다. 몇 분 후 그가 노트북을 닫았다.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합니다. 수진이 팔짱을 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이튼이 휴대폰을 꺼냈다. 이걸 언론 연락처에 전달하세요. 이 이야기가 발표되면 그들은 더 이상 여러분을 침묵시킬 수 없을 겁니다. 강민호가 수진을 봤다. 이것은 우리가 영구적인 표적이 된다는 뜻이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이 더 이상 이걸 숨길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 이튼이 짧은 전화를 했다. 끝났습니다. 몇 시간 안에 이것이 전국 모든 신문에 실릴 겁니다. 백호가 마침내 긴장을 풀었다. 윤정민이 수진을 봤다. 한동안 사라져야 할 거야. 이튼이 동의했다. 안전한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수진이 백호를 봤다. 어떻게 생각해, 친구야? 백호가 꼬리를 흔들었다. 그럼 가자. 그들이 창고에서 나오면서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희망이 있었다. 몇 시간 후 임시 피난처에서 첫 번째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다. 군부 스캔들, 불법 무기 거래 계획이 언론에 폭로됨. 수진이 김준영 대령과 다른 장교들이 수사를 받는 장면을 포함한 뉴스를 봤다. 강민호가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해냈나 봐. 윤정민이 한숨을 쉬었다. 이제 그들이 반격을 시도할 때까지 시간 문제야. 수진이 백호를 봤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함께 해낼 거야. 걔가 머리를 그녀의 다리에 기댔다.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진실이 그들 편에 있었다. 해가 거의 뜨지 않았을 때 수진이 눈을 떴다. 그들이 있는 작은 피난처는 춥고 습했으며
오래된 나무 냄새가 공기를 지배했다. 백호가 그녀 옆에 누워 있었다. 그의 호흡은 느리고 안정적이었다. 그는 자고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소리에 귀가 여전히 움직였다. 수진이 천천히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다. 강민호는 테이블에 얼굴을 파묻고 자고 있었다. 노트북이 그 옆에 닫혀 있었다. 윤정민은 벽에 기대어 무릎에 무기를 올리고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지만 언제든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다. 최소 볼륨으로 켜져 있는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었다. 수사 중인 군사작전, 유출된 문서들이 고위급 무기 거래와 부패를 드러내. 수지는 잠깐의 안도감을 느꼈다. 적어도 정보는 공개됐다. 하지만 이제 후폭풍이 올 것이었다. 백호가 공기를 킁킁거리다가 문을 봤다. 수진이 찌푸렸다. 뭔 일이야, 친구야? 윤정민이 눈을 뜨고 무기를 더 꽉 잡으며 곧바로 일어섰다. 뭔가 감지했어. 수진이 일어나서 창문으로 갔다. 피난처는 숲 한가운데 있는 오래된 외딴 오두막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편집증이 이미 그들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울창한 덤불들이 약간 흔들리고 있었다. 엔진 소리나 헤드라이트는 들리지 않았다. 뭔가 잘못됐다. 그녀가 권총을 가져와서 윤정민을 봤다. 여기서 나가야 해. 강민호가 의자에서 움직였다. 뭔 일이야, 수진아? 수진이 백호를 봤다. 백호는 이제 완전히 준비 상태였다. 백호의 본능은 절대 틀리지 않아. 백호가 뭔가 잘못됐다고 하면 믿어. 윤정민이 일어나서 권총의 탄창을 확인했다. 동의해. 너무 늦기 전에 움직이자. 강민호가 노트북을 닫고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수진이 배낭을 가져와서 천천히 문을 열었다. 백호가 그녀보다 먼저 나갔다. 개가 공기를 킁킁거렸다. 침묵이 압도적이었다. 그들이 빠르게 나무들 사이에 숨겨진 차로 갔다. 타려고 할 때 총성이 울렸다. 수진이 본능적으로 차 뒤로 몸을 굽혔다. 강민호를 끌어당겨서 땅에 엎드렸다. 윤정민이 권총을 들고 총성의 출처를 찾았다. 어디서 나온 거야? 더 많은 총성이 울렸다. 수진이 주변을 둘러봤다. 그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어. 백호가 으르렁거리며 약간 앞으로 움직였다. 가만히 있어. 수진이 명령했다. 개가 떨림으로 가득 차 있지만 복종했다. 강민호가 차의 반대편으로 기어갔다. 선택이 뭐야? 윤정민이 지형을 살펴봤다. 여기 있으면 죽어. 움직여야 해. 수진이 백호를 봤다. 그녀가 백호에게 눈에 띄지 않는 신호를 보냈다.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친구야. 개가 높은 풀을 덮개로 사용하며 옆으로 달렸다. 수진, 강민호, 윤정민이 몸을 구부리고 그를 따랐다. 더 많은 총성들이 더 가까워졌다. 수진이 숲 한가운데서 목소리들을 들었다. 그들을 사냥하고 있었다. 백호가 나무들 사이에 도랑에서 멈췄다. 착한 녀석, 수진이 속삭였다. 그들이 도랑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솟아오른 땅 뒤에 숨었다. 총잡이들이 그들 위로 몇 미터 지나갔다. 윤정민이 숨을 참았다. 발소리가 사라졌다. 강민호가 수진을 봤다. 지나간 것 같아. 수진이 백호를 봤다. 걔는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다. 아니야. 여기 다른 누군가가 더 있어. 그녀가 반응하기 전에 누군가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그녀가 반사적으로 돌아서서 타격을 가했지만 그가 더 빨랐다. 남자가 그녀에게서 권총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백호가 공격했다. 수진이 몸을 던져 적을 땅에 쓰러뜨리고 강한 타격을 가했다. 윤정민이 쏘았다. 몸이 움직이지 않고 쓰러졌다. 그들이 새로운 목소리들을 들었다. 강민호가 외쳤다. 수진아, 뛰어! 백호가 앞으로 달려서 길을 열었다. 그들이 오래된 도로에 도착했다. 거기에 정체불명의 자동차가 서 있었다. 윤정민이 욕을 했다. 함정일 수도 있어. 수진이 점화장치에 있는 열쇠를 알아챘다. 아니면 우리의 유일한 탈출구일 수도 있어. 그녀가 문을 열었다. 모두 안으로. 백호가 뒷좌석으로 뛰어들었다. 강민호가 바로 그 뒤를 따랐다. 윤정민이 조수석에 앉았다. 수진이 엔진을 시동 걸었다. 바로 그 순간 무장한 남자들이 숲에서 나왔다. 그녀가 가속 페달을 급하게 밟았다. 총성들이 뒤유리를 관통했다. 백호가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다. 수진이 차를 급회전시켜 추격자들을 뒤에 남겨뒀다. 강민호가 백미러를 봤다. 그들이 다른 차로 갈아타고 있어. 윤정민이 배낭에서 장거리 무기를 꺼냈다. 내가 처리할게. 그가 창문을 열고 조준했다. 정확한 사격이 적 차량의 타이어를 맞췄다. 차가 회전하며 나무에 충돌했다. 그걸로 한동안 지연시킬 수 있을 거야.
윤정민이 무기를 재장전하며 말했다. 수진이 계속 가속했다. 새로운 은신처가 필요해. 강민호가 지도를 봤다. 여기서 50km 떨어진 곳에 버려진 공항이 있어. 비행기를 찾으면 사라질 수 있어. 수진이 백호를 봤다. 비행 준비됐어, 친구야. 걔가 마치 제안을 고려하는 것처럼 고개를 기울였다. 윤정민이 코웃음을 쳤다. 이게는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보다 영리해. 수진이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야. 2시간 후 그들은 버려진 공항에 도착했다. 활주로는 풀로 덮여 있었고 녹슨 경락고들은 수년간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거기에 작은 비행기가 서 있었다. 강민호가 미소를 지었다. 운이 좋나 봐. 윤정민이 주변을 둘러봤다. 아니면 또 다른 함정. 수진이 무기를 가져왔다. 알아낼 방법은 하나뿐이야. 그들이 차에서 나왔다. 백호가 앞장섰다. 걔가 킁킁거렸다. 비행기 조종할 줄 알아? 윤정민이 웃었다. 내 목숨을 구하는 거라면 빨리 배울 거야. 수진이 미소를 지었다. 그럼 여기서 나가자. 그들이 비행기에 탔다. 백호가 수진 옆에 자리를 잡았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진이 백호를 봤다. 임무 완료, 파트너. 걔가 머리를 그녀의 무릎에 올렸다. 비행기가 이륙했고 처음으로 그들은 정말로 자유로웠다.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수진은 창밖을 내려다봤다. 아래에는 그들이 떠나온 세계가 있었다. 부패와 위험으로 가득한 세계.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승리할 기회가 있었다. 백호가 편안하게 숨을 쉬었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완전히 긴장을 풀었다. 좋은 개야. 수진이 그의 흰 털을 쓰다듬며 속삭였다. 정말 좋은 개야. 강민호가 뒤에서 말했다. 다음에는 뭐야? 수진이 지평선을 바라봤다. 우리는 계속 진실을 찾아낼 거야. 그리고 백호와 함께라면 어떤 비밀도 숨겨질 수 없어. 백호가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마치 통이하는 것 같았다. 비행기가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하늘을 날아갔다. 진돗개 백호와 그의 파트너 수진은 다시 한번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